네, 반갑습니다. 다정113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고양이 행동 문제 중에서 고양이가 계속 웁니다. 고양이가 밤마다 울어요. 따라다니면서 울어요. 너무 울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저희 다정114로 문의들 주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고양이 우는 문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또 어떠한 해결책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듯이 저희들이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들을 따라 하시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효과를 보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반드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알려드리는 내용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래요. 한 번 보고서 이것을 이해해서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보려 그러면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면 이 고양이란 동물이 살아있는 생명체고 또 고양이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 또 반려하시는 분들의 마찬가지로 타고난 기질 성향에 따라서 이 행동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모든 동물들이 똑같은 방법을 대입했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는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이 내용들을 단순히 읽어보고 따라한다라는 느낌보다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고양이 계속 우는 이유 3화 알아볼게요. 이 내용 보니까 뭐 4년 넘어갑니다. 4년, 6년, 뭐 10년 넘어가는 고양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의들을 주시고 저희들이 밤낮 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화에서 알아봤듯이 2화로 넘어가셔서 2화에서 또 전문 상담원께서 소개해드리는 내용 보시는 것도 도움 되겠습니다. 위화 보시고 3화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2화에서 알아봤듯이 울음의 소리가 다양하죠. 다만 우리 집사님들께서 여기까지 저희 다정 114까지 찾아오셨을 때는 웬만한 울음소리로 웬만한 불편함으로는 여기 오시지 않겠죠. 온라인에 수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그 방법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고양이에게는 잘 맞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상당히 불편하게 크게 울 때 고양이가 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건 뭐 저도 경험을 했던 내용이고 자, 중성화를 했습니다. 예, 중성화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울음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2화에서도 언급해드렸듯이 중성화를 해도 몇 개월에서 한 2년 동안은 이 울음이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해가 가셔 보시고요. 자, 그래서 중성화를 해도 울음이 안 줄어들까요? 정답은 예, 아니요, 둘 다예요. 조금 이게 무책임한 정답일 수 있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실제 울음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뭐 얼마나 많은지는 저희들이 뭐 통계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저희로서는 많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고양이 행동 문제만 한 5천여 건, 뭐 대략 5천여 건 또는 그 이상 행동 문제를 상담을 해왔고 그 중에서 이제 고양이 울음 문제만 2,300여 건 대략 해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뭐 그 중에 두 건은 저희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 완전히 실패했고 뭐 이 이유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래 보니까 중성화 끝나고 몇 개월에서 한 2년쯤 지났는데도 계속 울더라.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습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 크게 울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고양이에게 뭔가를 해주셨어요. 뭘 해주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를 해주셨겠죠. 뭐 간식을 줄 수도 있고, 만져줄 수도 있고, 뭐 때릴 수도 있고, 뭐 놀아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이
이 고양이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게 됐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크게 울면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들도 그래서 크게 소리치고 울고 노래방 가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치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리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죠. 고함치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양이들이 크게 울면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죠. 와 울면은 나 여기 있어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발전기 외에는 크게 울지 않는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1화, 2화에서.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집고양이들, 실내고양이, 가정묘, 반려묘들은 이 크게 울어도 위험에 노출될 일이 없다는 걸 경험해서 알게 되죠. 예. 사람과 살아보니까 크게 울어봐도 뭐 크게 어떤 적이나 다른 대상이 집으로 침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모든 분들은 닫혀 있고 맨날 보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크게 울어봐야 크게 손해볼 곳이 없죠. 그래서 이것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학습돼 버렸어요. 크게 울어도 문제 없구나 학습이 돼 버린 겁니다. 어차피 집 문 닫혀 있고 매일 같은 식구들만 보는데 크게 불안할 일이 없죠. 하지만 식구들이 계속 바뀐다. 그리고 집안에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자주 들어온다. 출입을 자주 한다. 그러면은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매일 보는 사람들, 자주 보는 사람들만 본다 그러면 불안한 일이 크게 없겠죠. 자, 그럼 우리 집사님들 고민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요? 네, 정말 절망적이죠. 밤새 울고 잠 못 자고. 자, 예를 볼까요? 겨울에 길에서 아프는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데려갔어요. 남편이 근데 알러지가 있어요. 또 천식도 있고. 그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고양이가 불쌍하니까 데려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집으로 데려와서 극진히 보살펴 주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잘 지냅니다. 식구들과 괜찮아요. 그래서 한 1주, 2주 동안은 잘 적응해요. 울지도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한 3주, 한 달 넘어가면서부터 고양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 주기도 짧아져요. 계속 반복적으로. 처음에는 낮에만 울던데 이제 밤에도 울고 밤낮 할 거 없이 뭐 시간대 구분 없이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네. 도대체 왜 처음에는 안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느냐? 이건 대부분 처음에는 낯선 환경, 가정 환경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밤낮 할 거 없이 심하게 보통 새벽 4시, 5시, 6시에 많이 울죠. 이 시간 되면 여러분들 좀 주무셔야 되는데 푹 주무시고 우리 보통 7시, 8시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울어버리면은 이게 잠자는 시간이 이게 참 애매해집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이 수면 시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죠. 이러면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출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 반려하시는 분들의 주 호소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 새벽 1시쯤에 한 번 더 울고 새벽 4시 전후로 해서 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죠. 네. 특히나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 운수하시는 분들 정말 졸음운전 위험하죠. 뭐 뿐만 아니고 특히 산모들, 임산부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예, 그리고 가정에 또 환자 있는 분들 푹 쉬어야만 하는데 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푹 잠을 자고 쉴 수 없도록 하는 울음소리예요. 수면을 상당히 방해하는 그런 울음소리죠. 이렇게 울잖아요, 그죠? 이렇게 울죠. 네. 야, 이래서 이제 고양이를 밖으로 돌려보내야 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들 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이게 이제 중성화 수술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다면은 우리 집사님들께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뭐, 물론 약물요법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죠? 약물요법은 대증요법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고
이런 부수적인 해결책들을 우리가 추가해 주는 거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100% 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아니다, 맞다라고 하기 힘들지만 약물요법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방법들 온라인에 많이 소개되어 있죠. 그것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서 소리 지르기 한번 해볼게요. 울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은 이 고양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양이는 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겠죠. 잠깐 연구 결과 한번 볼까요? 뉴질랜드 호주에서 한 2,800여 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성적 분류 연구를 했습니다. 재미난 연구죠. 그래서 고양이의 성격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결과. 예. 자, 볼까요? 자, 신경질적인 성향이 있고, 지배적인 성향, 충동적인 성향, 외향적, 쾌활한. 딱 봐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네. 신경질적인 성향을 우리 이제 불안정형이라 그래요. 낯선 대상에 대해서 경계 있고 숨어 있는 애들. 대부분 고양이들이 좀 이래요. 그죠? 낯선 사람들 보면 소파 밑이나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고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배적인 성향, 공격형이라 그래요. 공격형. 공격점이요. 날카로운 성격입니다. 이거는 얘가 그냥 원래 이래요. 원래. 원래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게 이제 성격인 거예요. 이것은 선천적인 성격. 또 충동적인 성격, 충동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들 이제 하부기계 그런 질병들이 많이 오죠. 뭐 방광염, 신장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와요.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외향적 성형, 외향형이라 그러죠. 자극을 좋아하고 호기심 많습니다. 특히 생후 2, 3개월 된 고양이들이 많이 이렇죠. 쾌활한 성향, 안정형이에요. 이런 뭐 어떤 경우에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요런 애들 흔히 개냥이라 그러죠. 일본 고양이들이 대부분 좀 많은 편들이고 우리 고양이는 개냥이에요. 그런 애들도 요즘 간간히 온라인에 소개들이 되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러한 성향은 엄마 고양이의 뱃속에서부터 한 50에서 최소 80%까지 이미 결정됩니다. 네. 나머지는 후천적으로 형성이 돼요. 성격이.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는 생후 2주에 3개월. 생후 2주면 눈도 못 뜰 시절이죠. 그죠? 깽깽깽 아갱이 시절이잖아요. 이 시기부터 이미 성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바람직한 핸들링을 해주셔야, 자극들을 해주셔야 고양이가 사회가 적절하게 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잘 형성이 되죠. 자, 2, 3주, 2주에 3개월 정도 되는 이 시기에 대부분 성격이 형성이 되고 최대 6개월에서 8개월까지 맥시멈입니다. 자, 집사님들의 고양이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소리 지를 때, 고양이가 울 때, 야, 하지 마, 왜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각기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신경질적인 고양이는 경계하거나 숨어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배적인 고양이는 공격하거나 돌변할 수도 있어요. 예. 또 충동적인 고양이는 스트레스 취약하니까 보통 구토, 설사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외향적인 고양이는 따라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님 따라서 따라해요. 호기심 많으니까. 자, 쾌활한 안정적인 고양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얘는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5가지 성향의 고양이들은 어쨌든 우리가 이 결과만 보면 얻는 게 없습니다. 네. 이 방법을 해봐도 소리를 질러봐도 모두 뭐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이죠. 자, 물건 던지기, 냄새요법, 콧등 때리기, 엉덩이 꼬집기 뭐 여러 가지 있죠. 때리기, 가두기, 물 뿌리기 이런 방법들 온라인에 소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봐도 대부분 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정일사 찾아오셔가지고 이 내용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 나머지 내용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우리가 뭐랄까요? 긍정적이거나 뭐 드라마틱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 보시겠지만 이렇게 조그만 때, 아껴일 때
대부분 이 사회화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려서 입양해오고 길에서 고양이 이렇게 동냥 업어오고 이런 경우 다 놓쳐버리죠. 이런 경우. 특히 이렇게 어릴 때 고양이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교육이 훈육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죠? 네, 또 고양이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요. 고양이 전문가도 국내에는 거의 없죠.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던 겁니다. 자, 여덟 번째, 간식 주고. 간식을 주게 되면 간식 먹고 싶을 때마다 울겠죠. 요렇게 형성이 돼버려요. 우리가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으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먹고 싶은 음료가 나오죠. 음료가 나오고 또 뭐 게임 하게 되면 뭐 인형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형이 필요하거나 음료가 필요하면 자판기에 뭘 넣어요? 동전 넣죠. 그러니까 이건 도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결과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자, 놀아준다. 심심할 때마다 놀아주면 놀고 싶을 때마다 울겠죠. 이건 뭐 당연한 너무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온라인에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무시하기. 자, 고양이는 집요한 동물입니다. 상대적으로 꼭 고양이가 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다른 반려동물, 뭐 반려견을 비교를 해볼게요. 반려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집요해요. 집중력도 좋고 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양이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죠. 고양이 특이성 때문에. 그래서 무시한다고 울음이 멈출 것 같았다면 애초에 고양이가 울지도 않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지도 않으시고 이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이 방법들은 주로 반려견에게 사용하는 훈련법 중에 하나예요. 무시하자, 무시하자. 개가 짖을 때 무시하자. 이렇게. 근데 고양이에게는 이 방법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인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울 때 목욕을 시킨다. 네. 울 때 목욕시키면, 자,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울 때 그 즉시 목욕을 시킨다면, 물론 이 목욕을 싫어한다는 가정하에, 시킨다면 고양이가 울음을 딱 멈추겠죠. 그죠? 당연히 뭐 횟수나 목욕의 어떤 뭐 시간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울음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울 때 발톱을 손질하려 그런다면 역시 울음 멈추고 울 때 칫솔질, 울 때 드라이, 울 때 청소기 돌리고 울 때 이동장에 넣으라 그러고 넣으래 그러고 넣자가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수정이 안 되겠다. 자, 울 때 안 어울린다. 대부분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행동들인가요? 그렇죠. 자, 이 행동들을 싫어해야 돼요, 고양이들이. 자, 맞습니다. 그런 행동들로 나열을 해봤어요. 울 때마다 이 행동들을 우리가 무작위로 해준다면 고양이가 울까요? 물론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요. 이걸 어떨 때는 울 때 모여겠다가 어떨 때는 울 때 발톱을 손질했다가 어떨 때는 울 때 드라이를 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무작위로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울 때 중요한 거 이거 5초 이내로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2초 이내로 해주시면 효과가 좋은데 2초 이내로 하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울 때 고양이에게 다가가서 뭐 안아 올리는 거 싫어하는 고양이에게 안아 올린다. 자, 울 때 발톱 깎기를 싫어하는 고양이에게 발톱 깎기를 발톱에 접촉을 시킨다. 이러면 대부분 도망가거나 울음이 있다가 멈춰버리죠. 나중에는 고양이가 울 때 발톱 깎기만 보여줘도 울음이 멈추겠죠. 요 내용들을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7번을 번갈아 가면서 고양이에게 해준다면 고양이 울음이 더 늘어날까요? 늘어나진 않겠죠. 줄겠지요. 아무래도 눈치를 봐가면서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이 위에 있는 내용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 내용들하고. 이 내용들은 잘못하면 학대가 돼버려요. 왜냐면 특별한 상황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고양이가 울 때 물건을 던지고 냄새를 뭐 맡게 하고 콧등을 때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대응을 하는 방법이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이 방법들은 저희들은 소개를 해드리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알려드린 방법들은 어차피 고양이가 울든 안 울든 여러분들이 고양이에게 해줘야 될 행동들이죠. 고양이를 반려하다 보면 이 행동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을 데려가라 그러면 이동장에 넣어야 될 거고, 그죠? 발톱 손질이 필요하면 발톱 깎기를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그죠? 양치질을 하려 그러면 칫솔, 치약,
이것들을 고양이에게 보여주고 고양이 잇몸에다가 이것을 대고 문질문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언제 하느냐? 평소에 우리가 이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해서 지금 고양이 데리고 병원 가야 되겠네. 그럴 때 이 행동 하잖아요. 오늘 청소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참았다가 고양이가 울 때 이 행동을 하란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걸 학대라고 볼 수 없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이고 고양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와 아가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학대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교정, 훈육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좀 볼게요. 야, 고양이가 울 때 발톱을 손질하기 위해서 발톱깎이를 발톱에 댄다. 네, 이겁니다. 실습은 고양이가 울 때 5초 이내로 즉시 5초 이내로 발톱깎이를 발톱에다가 대는 거죠. 그럼 도망가겠죠. 네네네네. 자, 우리는 고양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행동들을 해야만 합니다. 위생관리, 병원 방문 전에 이동장 넣기.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뭐 필요로 할 때 했죠. 이제는 고양이가 울 때 하는 거죠. 울 때. 예. 자, 고양이는 이런 행동들을 싫어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얻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즉 고양이가 발톱 손질을 싫어하고 집사님만 고생하게 됐죠. 그동안 그렇게 했었죠. 계속 이 행동들을 반복했잖아요. 내용이 길어지네요. 네, 다음 화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